그럼 이번에는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프로젝트를 생성했던 그 폴더에 어떤 파일들이 생성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글쎄 여기에 프로젝트를 생성했으니까요. 여기에 퍼스트 프로젝트라는 폴더가 있고 들어가 보면 퍼스트 프로젝트 솔루션 이라는 파일이 먼저 생겼고요. 이게 이제 전체 솔루션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이겠죠. 그 다음에 또 퍼스트 프로젝트, 그 다음에 퍼스트 프로젝트라는 폴더는 이 프로젝트 이름을 가리키는 거예요. 프로젝트에 들어가 보면 프로젝트에 관련된 설정 파일들이 세 가지가 생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만든 main first project.cpp 파일도 여기에 있네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x64라는 폴더들이 생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있고요. 그리고 .vs라는 폴더도 생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는 것과 조금 다르게 보인다면 뷰에서 보기에서 설정을 바꿔야 되는데 개발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이 파일의 확장자가 보이도록 설정해 주는 것이 좋아요. 뷰의 옵션에 가보면 탐색기 뷰의 옵션에 가보면 여기 뷰에 먼저 확장자를 표시하는 게 여기 있네요. 뭐 한글로 되어 있을 때 조금 다를 거예요.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hide extensions, extension이 확장자라는 뜻이죠. hide extensions for known file types. 알려진 파일에 대해서는 확장자를 표시하지 말라고 하는 옵션이 보통은 이제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저는 체크를 껐습니다. 그래야지 확장자가 보이고요. 확장자가 보여야지 어떤 파일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숨겨진 파일도 보이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Hidden Files and Folders가 있는데 숨겨진 파일들 또는 폴더들 보이지 않게 하라, 보이게 하라가 있죠. 저는 보이게 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필요한 파일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vs라는 폴더가 보이죠. 여기 들어가 보면 내가 만들진 않았지만 여러가지 자동으로 생성된 파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만든 파일은 프로젝트를 만들고 저장했을 때 내가 만든 파일은 여기 전체 솔루션의 설정 파일, 그리고 프로젝트의 설정 파일들 세 가지, 그리고 소스 코드 파일, 이렇게만 내가 만든 거예요. 나머지는 컴파일 하는 과정이나 이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장되는 파일입니다. 컴파일을 하기 전에 없었던 파일들을 한번 다 지워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64 폴더도 지우고요. 그 다음에 밖에 있는 64 폴더도 지우고, 여기 있던 vs 폴더도 한번 지워 볼게요. 이거는 안 지워지네요. 다시 한번. 프로젝트를 아주 꺼야지만 지워지나 봅니다. 한번 꺼볼게요. 프로젝트를 끄고 vs를 지우고요. 지금 지운 파일들이 자동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거나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지워도 무방합니다. 다시 컴파일을 하면 생성이 될 거예요. 자, 다시 해볼게요. 여기 솔루션 파일이 있죠. 퍼스트 프로젝트 솔루션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비주얼 스튜디오, 난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고르라고 나오는데 2019를 고를게요. 2019가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고요. 조금 전과 같은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네. 다시 디버그로 바뀌었네요. 릴리즈로 고치고 코드 파일도 여기 열어보면 그대로 남아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폴더를 보면 .vs 이 폴더가 생겼죠. 이건 숨겨져 있는 폴더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데
숨겨진 파일들이 보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보이는 거죠. 네, 이 프로젝트를 열어서 우리가 창을 열거나 어떤 옵션을 결정하거나 했을 때 그 상황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 파일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x64라고 하는 파일들은 아직 생성이 안 됐네요. 거기에 있던 파일들은 어떻게 할 때 생성이 되냐면 컴파일을 할 때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생성하기 전에 그 나머지 파일들, 자동으로 생성되는 파일들 말고 우리가 작성한 파일들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요. 여기 솔루션 파일이랑 그리고 프로젝트 파일들이랑 이 소스 코드 파일까지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죠? 선택을 해서 이 전체의 사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9KB 네요. 아주 작은 용량이에요. 지금 코드가 몇 줄 안 되니까 글씨만 저장되어 있으니까요. 아스키 형태로 당연히 코드가 용량이 적은 게 당연합니다. 그럼 VS까지 합쳐서 한번 용량을 볼까요? 이렇게 해서 보면 용량이 훨씬 커졌죠. 이번에는 49메가가 됩니다. 네. 이 기본으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일은 아주 작은데 비주얼 스튜디오가 자동으로 만든 파일은 엄청 커요. .vs 폴더에 들어있는데 49메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과제를 하다가 프로젝트를 복사해서 USB에 담고 옮겨가고 싶을 때 용량이 크다 싶으면 이 VS는 카피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 않아도 없어도 똑같이 컴파일하면 다시 생기는 거니까요. 컴파일하거나 프로젝트를 열기만 해도 생기는 거니까요.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크냐 하면 조금 전에 말했던 이런 기본적인 설정에 관한 것들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인텔리센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코드를 자동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코드에 대한 설명이 자동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이 아마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고요. 굉장히 큰데 이걸 계속 복사해서 다닐 필요가 없고 지워도 무방하고 나중에 다시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자동으로 어차피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뭐 복사해서 옮길 때 불필요하니까 옮겨가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파일입니다. 근데 이 파일이 숨겨진 파일이라서 보이니까 지우지 않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숨긴 파일이 표시 안 되게 했으면 이게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복사를 할 때 이렇게 선택해서 복사하면 두 개만 복사되겠지만 지우지 않고 여기서 한 칸 앞에서 전체 폴더를 복사를 하면 .vs 이 폴더가 전체가 복사가 되겠죠. 불필요하게. 그러면 복사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용량도 많이 차지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컴파일을 한 다음에는 폴더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다시 볼게요. 다시 Ctrl F5를 누르겠습니다. Ctrl F5를 누르지 말고요. 이번에는 F7을 눌러볼게요. F7이 뭐냐면 여기 빌드에 가보면 여기 설명이 안 나와 있네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파일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면 여기에 여기 있네요. 컴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Ctrl F7이라고 되어 있죠. 전체 솔루션 전체를 컴파일해서 빌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선택한 이 파일만 컴파일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만 해볼게요. 컴파일. 그러면 이 메인 퍼스트 프로젝트.cpp가 컴파일 되었다고 성공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무엇이 폴더에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x64라는 폴더가 자동으로 생겼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폴더 안에도 x64가 생겼습니다. 이 x64에 들어가 보면 또 릴리즈라는 폴더가 있고 여기에 가보면 어떤 것들이 있는데 로그 파일도 있고 그러네요. 로그 파일을 열어보면 아마 어떤 정보가 있는데 별 정보가 없네요. 경우에 따라서 중요한 정보가 있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타 등등의 이제 컴파일하면서 필요한 정보들이 생성이 되고요. 그 중에서 컴파일된 결과는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main first project.obj. 사람이 짠 프로그램은 사람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작성되도록 되는 거죠. C++ 언어가 아주 복잡하고 어렵지만 이게 사실은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컴퓨터가 이해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이해하라고, 사람이 작성할 수 있으라고 만든 거예요. 이렇게 작성된 것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과정이 이제
컴파일이라는 과정인데,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저장한 것이 여기 있는 이 obj, 확장자가 obj로 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기계어라고 하는 컴퓨터가 직접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앞에 나가보면 솔루션 폴더에도 또 하나의 육사가 있는데, x64 폴더가 있는데, 여기도 들어가 보면 여기는 아직 비어 있네요. 여기에 있는 파일들이 생성되는 것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파일 한 개를 컴파일 했고요. 빌드 전체 과정에서 컴파일만 하는 게 아니라 컴파일 한 다음에 링크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컴파일된 각각의 파일들을 다 같이 묶어서 실행 파일을 만드는 과정이 링크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제 다른 라이브러리랑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합쳐지기도 하고요. 지금 IO 스트림이라는 거 인클루드해서 화면에 출력하는 클래스를 우리가 사용했는데, 이 cout이라는 클래스 객체를 우리가 작성한 적은 없잖아요. 이거는 이미 작성이 되어 있어요. C++ 언어의 표준으로 만들어지게 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인데 이미 어딘가에 있겠죠.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할 때 설치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랑 합체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이 링크 과정이에요. 그래서 링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여기 솔루션 탐색기에서 프로젝트 이름 위에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빌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컴파일 된 것들을 모아서 링크하는 과정이 실행이 됐을 거고요. 성공을 했습니다. 그 전체 과정이 합쳐서 빌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다시 폴더에 가보면 x64 폴더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번에는 많은 것들이 생겨져 있는데 그 중에 다른 중간 파일들도 생성이 되었지만 여기 확장자가 exe라는 파일이 생겼어요. 이게 바로 실행 파일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이 파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소스 코드가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눌렀는데 뭔가 실행이 될 것 같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 프로그램은 화면에 뭔가를 출력하고 끝나는 프로그램이라서 표준 출력을 하고 그냥 끝나버려서 너무 빨리 지나가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출력되는 것을 보고 싶으면 이제 코맨드 창, 콘솔 창을 이용해야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코맨드 창을 한 개 열고 그 다음에 실행 파일이 있는 폴더까지 이렇게 cd를 통해서 간 다음에 여기서 dir을 해보면 파일들이 있죠. 이 중에 firstproject.exe를 선택해서 엔터를 쳐보면 내가 짠 프로그램이 실행됐다는 게 확인되죠. 글씨가 출력되고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네. C와 같이 컴파일해서 결과를 실행 파일을 만드는 이 컴파일 언어들은 컴파일을 하고 나면 소스 코드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실행 파일만 있으면 계속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죠. 반대로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과 같은 스크립트 언어들은 컴파일하는 과정을 따로 거치지 않고 코드를 보고 바로바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코드를 항상 들고 다녀야 되죠. 실행 파일이 있는 게 아니라 코드를 들고 다녀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C 언어는 컴파일해서 결과를 들고 다니는 컴파일 언어입니다. 이렇게 컴파일까지 다 하고 나면 이 폴더에 여러 가지 파일들이 생겼는데요. 실행 파일까지 생겼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전체 폴더에 있는 파일들의 용량이 얼마가 되는지 볼게요. 이번에 더 늘어나서 51메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내가 만든 파일들이 있고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파일들이 있고 비주얼 스튜디오가 그냥 스스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파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꼭 필요한 파일, 내가 혹시라도 카피해 가서 다른 컴퓨터에서 실행하고 싶을 때 어떤 것들을 가져가야 하는지 반드시 구분해서 알고 있길 바랍니다. 나중에 과제를 제출할 때는 그런 파일만 제출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야지 서버의 용량을 줄일 수가 있고요. 저도 다운받아서 과제를 채점할 때 다운받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출할 것은 여기 있는 이 실행 파일과 뭐 만약에 게임을 만들게 되면 그림 파일이든가 사운드 파일 같은 리소스 파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파일들만 제출하게 할 거예요. 그래야지 실행해서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나머지 기타 파일들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제출해봤자 저에게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우고 전체 필요 없는 것들을 지운 다음에 전체를 압축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것들만 선택해서 압축하거나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폴더 구조에 대해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생성된 프로젝트의 폴더 구조에 대해서 한번 잘 알아두시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SDL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